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이더리움 어카운트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저장 공간하고 계약 코드는 이제 말씀을 드렸죠. 컨트랙트 어카운트에만 들어가는 건 C에 있는 컨트랙트 어카운트예요. 컨트랙트 어카운트만 가지고 있는 게 컨트랙트 코드와 그 저장 공간 스토리지가 될 거고, 그래서 컨트랙트 코드라는 거는 이제 그거겠죠. 실행될 계약의 내용. 그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걸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계약을 실행할 수 있다.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들으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계약이라고 하면은 뭐 이제 부동산 뭐 매매 계약서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언제 고용 계약서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문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갑은 누구고 을은 누구고 누가 뭐 어떻게 일을 하고 그러면은 뭐 월급은 언제 얼마를 주고 그리고 뭐 휴가는 어떻게 되고 뭐 고용 계약서 같으면은 뭐 그런 내용이 쫙 적혀 있는 게 고용 계약서인데 그런 형식의 계약서를 그 블록체인 안에다가 등록을 할 수 있는 게 스마트 컨트랙트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는데 이게 그냥 스마트 계약이라니까 그런 거겠거니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거는 프로그램 코드로 좀 전에 본 것처럼 프로그램 코드로 만들어져 있는 게 스마트 컨트랙트입니다. 어, 다만 그걸 통해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말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프로그램 코드라는 거는 결국은 그것도 수학이고 수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경우라는 거는 뭐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뭐 오늘 내가 기분이 좋으면 뭐 그런 게 아니고 아니면 너가 열심히 일을 했으면 내가 보너스를 준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열심히 일을 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정량적인 수치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뭐 열심히라는 게 뭐 일주일 동안 뭐 하루도 지각을 안 하고 하루도 조퇴를 안 하고 날마다 뭐 9시부터 5시까지 열심히 일을 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했다라는 거가 이제 증명이 된다면은 여기서 증명이라는 거는 뭐 출근 카드 같은 걸 찍어서 증명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게 프로그램적으로 수치적으로 확인이 된다라면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액션을 할 수 있겠죠. 아니면 뭐 이런 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뭐 주식에서 선물 옵션 같은 거는 이제 그거잖아요. 뭐 이게 얼마 이상이면 얼마를 받고 뭐 특정한 가격이 얼마 이하면은 내가 이걸 얼마에 사고 뭐 그런 이제 내용들이 담겨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한 그 어떤 종목에 대해서 가격, 종목이라는 걸 코드로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가격이라는 것도 정확하죠. 그리고 특정한 시점도 시간이니까 숫자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뭐 이때에 이게 이거보다 크면은 A가 B보다 크면은 C를 D에 산다. 뭐 그런 식으로 다 이제 그런 거는 프로그램 코드로 우리가 적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 우리가 프로그램 코드로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제 정말 이걸 솔직히 얘기하면 수학으로 이제 서술할 수 있는 숫자로 서술할 수 있는 그런 애들이 들어가 있는 게 계약 코드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 공간이라는 거는 뭐 그 내용들이 되겠죠. 어, 그걸 다루기 위해서 역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제일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걸로 치자면은 이 저장 공간이라는 게 주소록의 이제 주소록 내용이 될 것이고 계약 코드라는 거는 뭘 추가를 하겠다, 삭제를 하겠다 주소록에 혹은 변경하겠다, 혹은 검색하겠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할 것이냐, 어떻게 주고받고 할 것이냐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게 계약 코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넌스랑 이더량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얘기였고요. 밑에 두 가지는. 그리고 넌스랑 이더량은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넌스라는 거는 이더리움에서는 넌스가 두 번 나와요. 이제 이더리움 안에 넌스라는 단어가 언급되는 부분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다른 넌스입니다.
첫 번째 넌스는 여러분이 아시는 넌스, 그 블록을 만들기 위해서 찾아야 하는 마이닝을 할 때 사용한 넌스가 있고, 그 넌스 말고 여기서의 넌스는 여기 적혀 있듯이 한 어카운트에서 전송된 트랜지션의 개수라고 하고 있죠. 한 어카운트 안에서 만들어진 트랜지션의 개수를 우리가 넌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는 이게 왜 필요하냐 인데 우선은 자, 이게 있어요. 트랜지션의 배열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렇게 처리의 순서를 정하는 거죠. 우리가 송금을 할 때는 이런 일이 잘 이제 발생하지 않는데, 뭐 이제 거래를 세 개를 동시에 만들어냈다. 일반 송금인데, 그러면 세 개가 뭐가 먼저 처리되든 크게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할 것 같으면은 먼저 한 명을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변경을 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시나리오를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변경을 먼저 하겠다라고 하면은 같은 사람한테 A를 추가하고 A를 변경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A를 먼저 변경하려고 하면 A가 없죠. A가 없으니까 A 변경 작업은 진행이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A를 추가만 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혹은 A를 변경한 다음에 A가 잘 변경이 되었는지 이제 조회, 검색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조회를 하면은 당연히 이 조회한 값과 이 조회한 값은 다른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용자가 어떤 생각하는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 일들이 진행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추가는 한 어카운트에 전송된 트랜지션 개수니까 얘가 이제 즉 얘기하는 거는 얘가 지금까지 몇 개의 트랜지션을 만들어냈는가거든요. 만약에 이전에가 10이었다. 그럼 A를 만들어내면은 이때는 11이 됩니다. 12가 되고 얘는 13번 트랜지션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처리가 될 때 11번이 처리가 되고 나서 13번 트랜지션이 나타나면은 이 13번 트랜지션을 바로 처리를 해주는 게 아니고 대기를 시킵니다. 대기를 시키는데 언제까지 대기를 시키느냐? 여기에 12번 트랜지션이 나타날 때까지. 그러면은 12번을 기다렸다가 12번이 나타나면 그때 12번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서야 13번이 처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처리가 되면은 이제 우리가 애초에 이야기했었던 이 시나리오대로 일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져 있을지 모르고 어떤 식의 그 스토리라인, 그러니까 그 사용자가 사용하는 스토리라인이 만들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들이 섞이는 경우에 좀 복잡한 일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의도한 바와 다른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도한 바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11, 12, 13 그런 식으로 모든 트랜지션들은 그 넘버가 달려 있고요. 이 넘버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게 넌스의 첫 번째 기능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기능은 뭐냐면은 좀 악의적인 이제 첫 번째는 움직임의 에러,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거였다면은 두 번째는 악의적인 움직임을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 넌스를 사용을 하는데 디도스 공격이라고 들어보셨죠? 디도스 공격. 디도스에서 D는 분산이라는 뜻이고요. 디스트리뷰티드라는 얘기고 도스 공격은 디나이얼 오브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거부를 의미하는 건데 그 어떤 식이냐면은 하나의 타겟이 있어요. 하나의 타겟이 있으면은 얘한테 여러 개의 좀비 PC를 만듭니다. 분산이니까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 개의 좀비 PC를 만들고 딱 신호를 주면은 어떤 시그널을 쫙 주면은 얘네들이 동시에 여기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리퀘스트를 보내게 돼요. 리퀘스트를 그것도 한 번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수도 없이 많은 리퀘스트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럼 이게 특정한 서버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서버가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서버라는 거는 큐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이 큐가
이제 작업을 하나씩 담아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이 하나 만들어지면은 이걸 여기다 받아놓고 처리를 하고, 그래서 이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쌓이면 처음 들어온 것부터 하나씩 꺼내가지고 작업들을 처리를 해주고 뒤에다가 새롭게 쌓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게 그 서버가 일을 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수많은 여기 요청들이죠. 리퀘스트 이렇게 요청이 동시에 만들어지면은 이 큐가 용량의 한계가 있겠죠. 100개를 담을 수 있다. 최대 담을 수 있는 용량이 100개다, 1000개다, 10,000개다, 뭐 몇 개가 됐든지 정해져 있을 텐데, 이게 이런 무의미한 요청으로 가득 차버립니다. 그럼 여기 밖에 정상적인 사용자가 한 명이 요청을 보내요. 그럼 요청이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에 마지막이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꽉 차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그 명절에 KTX 예매할 때 이제 그 코레일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접속이 안 된다거나 뭐 그런 거 있죠. 어디 엄청나게 이제 그 사람들이 한 번에 몰리는 시간에 어딘가에 들어가면은 접속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 그게 요거랑 비슷한 이제 일인데, 이거는 이제 디도스 공격을 받은 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단순히 많이 모이니까 더 이제 그 소비할 그 소화해낼 수 있는 용량이 없는 건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디도스 공격이라는 걸 인위적으로 상황을 만들어내서 정상적인 사용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디도스 공격입니다. 블록체인에도 요 비슷한 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은 서버가 없기 때문에 요 거래가 특정한 사용자한테 전달이 되는 게 아니고 모든 네트워크에 뿌려집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은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얘가 거래를 하나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럼 얘가 거래를 받아서, 지금 두 명이 거래를 받았죠. 받아서 거래가 이제 정상적이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은 내 뒤에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여러 명한테 전달을 하고, 얘도 이렇게 전달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파를 통해서 거래든지 블록이라는 게 전달이 되게 되는데, 이 친구를 타겟으로 했다 만약에, 그러면은 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어떻게? 트랜지션을 계속해서 보내는 겁니다. 이건 진짜 트랜지션이어도 되고 가짜 트랜지션이어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트랜지션을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면은 얘도 트랜지션을 처리할 수 있는 바구니가 있겠죠. 담아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게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득 차면은 다른 데서 날아오는 진짜 트랜지션 여기에 담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에 일시적으로 혼란을 줄 수가 있어요. 이런 악의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네트워크에 일시적으로 그 가짜 트랜지션을 혹은 가짜 블록을 막 내가 만들어내 가지고 여기를 가득 채움으로써 일시적으로 혼란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거를 방지하고자 이 넌스라는 걸 쓰는 겁니다. 넌스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많이 돌아왔는데, 결국 그래서 이 넌스가 뭘 하는 거냐면, 첫 번째로는 거래의 배열, 거래의 순차를 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 두 번째는 악의적인 다수 거래를 이제 걸러내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넌스가 이 친구가 어떤 어카운트가 있는데 얘가 넌스가 갑자기 너무 높아졌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런 좀 전에 말했던 거와 같이 악의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애초에 그 어카운트와는 모든 이제 관계를 거래 단절해 버리고 더 이상 거기로부터 오는 뭔가를 받지 않겠다. 이런 식의 작업을 하게 되면은 아까와 같이 이제 큐가 가득 차가지고 다른 요청을 처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 방법으로 이제 그런 방향을 위해서 넌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넌스에 대해서까지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더량은 여기 있는 네 가지 중에 제일 간단하죠. 내가 얼마의 이더를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는 이더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웨이 단위로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카운트